이 채널의 지혜가 당신의 삶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서 잠든 다른 이들을 깨우는 숭고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략적인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누군가는 당신의 그 친절을 이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끈기 있게 기다려도 당신보다 자격 없는 누군가가 당신의 몫을 가로챌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정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본질적인 설계입니다. 이 사회는 결코 당신을 강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받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충성스러워라. 인내해라. 정직해라. 남들처럼 살아라.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통제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규칙을 따를수록 당신을 지배하기는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선한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함을 철저히 이용한다고 갈파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규칙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약하고 가난하고 순종적으로 만드는 사회의 7가지 규칙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냉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방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 규칙들의 본 모습을 직시하는 순간 당신은 결코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정직은 당신을 순수하게 만들고 투명함은 신뢰를 쌓으며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가 정말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진실을 엉뚱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무 이르게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갑니다. 너무 자주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권위를 내던지는 꼴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의도를 위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사실이 아니라 외양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을 볼 뿐 당신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사회가 정직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드러내면 시스템은 안전해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위협도 권력의 이동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투명성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투명성은 미덕으로 위장한 통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급진적 정직은 고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순진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도둑에게 활짝 펼쳐진 책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언제 진실을 드러내야 할지 아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정직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덕적 정직, 당신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사회적 정직, 그리고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전략적 정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상에 살며 습관이나 감정, 죄책감 때문에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직이 순수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게임에서 정직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치인, CEO, 협상가, 군사 전략가들. 그들은 무모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드러낼 뿐 그 이상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만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단련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는 곧 화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그 화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투명해지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진실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나인가? 아니면 저들인가? 만약 당신의 정직이 당신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자기 배신일 뿐입니다. 현명한 자는 진실을 칼날처럼 사용합니다. 날카롭고 신중하며 통제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베어냅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진실을 물처럼 말합니다. 끊임없이 쏟아내며 자신의 개방성으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이 말할수록 그들은 더 쉽게 간파당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간파당할수록 더 쉽게 조종당합니다. 당신의 동료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기 위해 더 영리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모두 드러내면 존중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적에게 말하면 그들은 그 계획이 실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자기 노출일 뿐입니다. 강한 사람은 부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다루는 데 있어 철저히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침묵이 고백보다 강할 때를 압니다. 반쪽의 진실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호할 때를 압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이 정직함보다 더 큰 존중을 불러일으킬 때를 압니다. 마키아벨리가 모두가 당신의 겉모습을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인간은 진실이 아니라 안락함을 원합니다.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정직은 진실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는 것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만 드러내고 당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감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칙,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에게 사라지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평범해져라. 무리에 섞여라. 튀지 마라. 남들처럼 행동해라. 그들은 이것을 복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속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무리에 녹아들 때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양분으로 삼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사회는 수능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질서는 평화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처럼 튀는 행동은 억압받고 수능은 보상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유행, 의견, 가치를 따를 때 사회적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사회적 인정이라는 목줄을 채워주고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법칙입니다. 시스템은 사상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거울을 원합니다. 누가 빛을 비추는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저 지시받은 대로 반사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회가 다름을 억압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조를 위협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 구조를 살려둡니다. 이것이 수능이 찬양받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수단입니다. 순종적인 마음을 가진 국민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불의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평범함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홀로 설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세대는 같은 패턴, 같은 목표, 같은 두려움, 같은 욕망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모방합니다. 남들이 입는 것을 입고, 남들이 믿는 것을 믿고, 남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능을 거부하는 사람, 홀로 걷는 사람, 다르게 말하는 사람, 그들의 유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존경하는 대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주의자에게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만큼 이협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홀로서는 자는 군중을 지배하고 군중에 합류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사라진다. 당신은 결코 외부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평범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무리에 섞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패턴을 깬 사람들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권력은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움직임, 모든 사상, 모든 혁명, 모든 제국은 무리에 섞이지 않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롱받았고 다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추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항상 자신이 비밀리에 존경하는 것, 즉 독립성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무리에 섞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알고 군중이 등을 돌릴 때조차도 그것을 지킬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절로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정으로 매수될 수 없으며 소속감으로 유혹될 수 없습니다. 그는 추종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추종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확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리에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중력에 맞춰야 할 정도로 완전히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군중은 홀로 걷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홀로 걸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무리에 섞이라고 말할 때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미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칙, 항상 겸손하라. 겸손하게 굴어라. 성공에 대해 너무 떠벌리지 마라. 그들은 이것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의 전략입니다. 겸손은 고귀하게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힘이 아니라 미덕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겸손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것이 강한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을 숨길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안락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들은 거만해지지 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기기 시작하면 겸손함을 유지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이 될 수 있었지만 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자비롭고 신에 있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오직 그렇게 보이기만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겸손은 포식자들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전략적일 때 겸손을 보이되 결코 그것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겸손은 유용한 위장술입니다. 질투심을 무장 해제시키고 야망을 숨기며 적들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생활 방식이 되면 그것은 사자가 양인 척하다가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거만함과 힘에 대한 자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만함은 소리치지만 자각은 관찰합니다. 거만함은 관심을 요구하지만 자각은 노력 없이도 관심을 지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지만 자각하는 사람은 빛이 자신을 비출 때 그것을 소유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물러납니다. 그것이 통제이고 단련이며 마키아벨리적 겸손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직장에서 겸손한 직원은 결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집니다. 자신감 있는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눈에 띄게 만들기 때문에 승진합니다. 관계에서 지나치게 겸손한 파트너는 결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자신감 있는 파트너는 기준을 세우고 존중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힘없는 겸손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고 착취를 초대합니다. 당신이 항상 고개를 숙이면 누군가는 결국 그 위를 밟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침묵이 아니라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그것은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고 언제 당신의 말이 그들의 말보다 더 무겁게 만들지를 아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완전히 해를 끼칠 능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들은 이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겸손이 생활 방식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원칙은 이것입니다. 태도는 겸손하게, 본질은 강력하게. 사자는 자신이 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 종일 포효하지 않습니다. 사냥할 시간이 될 때까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정글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억누르지 말고 단련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실제보다 작게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겸손히 내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겸손을 족쇄가 아니라 갑옷처럼 입습니다. 질투를 막고 힘을 숨기며 평화롭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는 겸손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척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보호한다.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당신은 그것을 묻어버린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로울 때 겸손하게 보이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고개 숙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겸손을 미덕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위대함을 목표로 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규칙,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평화를 지켜라.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해했듯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미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회가 그것을 설파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을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남자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는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경계를 긋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삼키고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꼭두각시가 됩니다. 당신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타협할 것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본능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정을 받는 대가로 당신의 힘을 넘겨줄 것입니다. 끝없는 친절은 권력을 파괴하고 존중을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착해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지만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단호한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는 사람들을 거만하다고 낙인 찍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선하지 않은 법을 배워야 하며 선함은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잔인함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상태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친절이 전략적일 때와 그것이 자살 행위일 때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잔인하지는 않지만 선택적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의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선함이 지속될 때 약점이 되고 계산된 두려움이 끝없는 친절보다 더 많은 충성심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두 명의 리더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대립을 피하고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며 긴장을 피하기 위해 예의 뒤에 숨습니다. 다른 리더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는 언제 따뜻해야 할지, 언제 차가워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는 충성에는 보상하지만 배신에는 벌을 줍니다. 누가 더 많은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중받는 것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친절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인식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 인식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친절하면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경계보다 당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고 당신의 자존감보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선을 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이 낫다. 존중은 지속되지만 호감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지만 강한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내려 아무도 당신을 죄책감으로 흔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목줄입니다. 전략적인 친절은 무기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킬 때 차갑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항상 친절하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번째 규칙, 인내하며 기다려라. 인내하라. 당신의 때를 기다려라. 좋은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고 믿어라.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진정제입니다. 권력자들이 설파하는 인내는 조언이 아니라 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사자들에게 사냥하기 전에 허락을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잠재력이 순종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하고 당신의 재능이 간과되고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당할 때 그들은 당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이 가려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행운이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대담한 자에게 미소 짓는다고 썼습니다. 위대한 권력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전략 없이 사용되는 인내는 힘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야심가들은 항상 군중이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행동합니다. 그들은 기회가 아직 혼돈처럼 보일 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허락을 구하고 있을 때 움직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운명에 쓰인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당신이 걷어찰 의지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마키아벨리는 인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념이 아니라 무기로서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인내는 관찰하고 준비하고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사용될 때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동적으로 변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의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인내는 오직 공격할 준비와 결합될 때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조용히 연구하고 정보와 자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무자비하게 빠르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그러니 이 법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는 참을성 없이 굴어라가 아닙니다. 고요함을 전략과 혼동하지 마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매 순간 다른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누가 그것을 차지하는지에만 신경 쓴다.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인내하세요. 당신의 때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당신을 가만히 두려는 명령입니다. 당신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되고 주장되고 방어됩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때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할 때가 아니라 6번째 규칙, 절대 배신하지 마라. 충성은 모든 것이다. 좋은 사람은 결코 편을 바꾸지 않는다. 충성은 당신의 인격을 정의한다. 그리고 배신은 궁극적인 죄악이다. 이것은 고귀하게 들리지만 사회의 대부분 규칙처럼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충성은 당신을 고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충성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것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직원은 결코 상사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시민은 결코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친구는 우정이 해로워져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성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과 같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이익 없는 충성은 노예 제도입니다. 충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복종입니다. 충성이 선택될 때 그것은 신뢰와 동맹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구될 때 그것은 통제가 됩니다. 누군가 충성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나에게 충성하라입니다. 그들은 진실이나 공정함 또는 당신 자신에 대한 충성을 거의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서사, 자신의 통제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당신을 배은망덕하고 불충하며 배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당신의 성실함을 무기화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동맹이 명예가 아니라 이 점에 기반하여 구축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거짓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할 때까지만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에게 결코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충성을 신뢰하는 대신 통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충성은 압력이 가해지면 죽지만 상호 이익에 기반한 충성은 모든 폭풍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는 것에만 충성을 빚집니다. 만약 직장이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곳에 당신의 세월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관계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침묵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충성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은 충성이 도덕적이라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충성이 거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관계는 감정적이든 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가치의 교환입니다.
그 교환이 일방적이 될 때 충성은 목줄로 변합니다. 강자는 그것을 끊고 약자는 그것을 숭배합니다. 충성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정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보여라. 존중하며 말하라. 그러나 결코 누구에게도 충성의 이름으로 당신을 파괴할 능력을 주지 마라. 당신의 헌신을 칭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면 내일 당신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존중, 상호성, 진실에 대한 조건부일 때만 강력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충성을 목줄에서 지렛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충성하되 결코 당신을 그것으로 묶으려는 자들에게는 충성하지 마십시오. 7번째 규칙, 행복을 추구하라. 그들은 인생이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당신의 목적이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성공이 항상 웃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행복을 좇으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권력을 좇는 것을 멈춰라입니다. 사회는 행복을 미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하고 복종하며 미소 짓고 조용히 있습니다. 이것이 편안함이 최고의 목표로 팔리는 이유입니다. 편안함은 호기심과 야망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추구는 완벽한 감옥입니다. 당신은 사치품으로 감방을 꾸미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며 결코 창살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정신이 행복 속에서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명료함 속에서 삽니다. 그는 인간이 두려움이나 야망에 의해 움직이며 이 둘 모두 긴장과 갈등, 투쟁을 만들어낸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이야말로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행복을 찾아 투쟁을 피하는 사람은 이미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행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항처럼, 불확실성처럼, 혼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낡은 자신의 끊임없는 파괴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당신에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쾌락을 찾고 고통을 마비시키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했나요?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취감을 느꼈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취감은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의미를 추구하는 단련에서 옵니다. 강한 자는 이 법칙을 이해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그것을 느끼지만 결코 그것을 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숙달을, 진실을 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치하는 드문 순간에 당신은 권리가 아니라 보상으로서 행복을 맛봅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는 희생을, 고통을, 고독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권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소수만이 그것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위대해지기보다 기분 좋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을 쾌락의 순간으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견뎌내고
건설했는지로 측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행복은 왔다가 가지만 힘은 남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미끼이고 목적은 낚싯바늘입니다. 그리고 오직 현명한 자만이 그 줄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필요가 없어질 때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회가 당신을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7가지 규칙과 마키아벨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용할 7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들은 잔인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환상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의 규칙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능가하며 그것들을 다시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규칙이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얼마나 더 오래 그것을 허용할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에 대한 진실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내면의 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힘은 더 이상 당신이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